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 대표님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저도 방금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디지털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웹 에이전시라고 했잖아요. 웹 에이전시 이모션에서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른 회사들의 디자인들 보면서 흠모하면서 봤던 유명하신 대표님들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디지털로만 풀려지는지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에요. 배달의 민 족같은 디자인 경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해요. 말장난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하면은 뭐 이렇게 언어적 유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 많이 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욕도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뭐 회사 소개가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250만 건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의 주문량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는 바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치킨이 한 달에 한 70만 마리 정도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죽어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어렸을 때 TV에 나오고 싶은 꿈들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TV에 나오고 싶었는데요. 근데 작년에 2013년도에 되게 운이 좋게 공중파 TV에만 제가 4번을 출연을 했어요. 그 중에 9시 뉴스에도 출연을 했어요. 사고 안 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했다 보다 하고서 인터뷰를 했는데 막상 TV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패 뒤 재창업자.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 어머니가 되게 안쓰럽게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왔으니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나갔더니 이제 우아한 형제들 회사 이름도 들어있고요. 콜드쇼 여기 나갔더니 배달 전문가로 제가 소개가 됐어요. 이상하죠. 저는 오토바이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한글을 만든 게 있어서 SBS에서 한글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그 사람을 수식하는 어떤 대명사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실패 뒤 재창업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의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난 누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실제로 제 명함이고요. 많이 노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전단지 찌라시 같은 건데요. 명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나 이런 데들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세련된 디자인의 명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저만의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저만의 명함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함은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하나만 제대로 담아도 유니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아주 크게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신문 기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뭐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출신이라고 부를까? 저는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대표가 되면 안 되나?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튜디오만 차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훅 든 거예요. 그래서 전 출신이 아니고 계속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오랫동안 막 길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경영하는 디자이너라고.
저 스스로 저의 직함을 적고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디자인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디자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경영대를 나오셨거나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 명 그냥 디자이너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한 2000년부터 일을 했고요. 이모션과 네오이즈, NHN을 거쳐서 지금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야기예요. 배달 음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여러분들 배달 음식 하면 어떤 거 떠오르고 그러세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세요?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있고 뭐 MSG 뭐 이런 거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비추었을 때 배달 음식이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할 때 시켜 먹는 친구들하고 먹는 치맥, 그리고 여러분들 밤 많이 새잖아요. 맨날 클라이언트 작업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먹는 족발, 새벽에 먹는. 그래서 배달 음식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 전혀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그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만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인해서 뒤에 서비스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마케팅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케팅에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모고라는 책에 이게 있어요. 서비스를 내거나 제품을 냈을 때 1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1위 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샴푸를 출시했다. 그러면은 샴푸 시장에 이미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샴푸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비듬 샴푸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비듬 샴푸 시장에서도 어려우면 10대에서 20대 중반, 20대 여기서도 안 되면 고등학생에서도 안 되면 남자 고등학생도 안 되면 2학년 남자 고등학생, 여기서도 안 되면 서울 지역 2학년 남자 고등학생 중 비듬 샴푸, 여기서도 안 되면은 서울 지역 2학년 남자 고등학생 중 가계소득 상위 20% 이상 가구인 애들한테만 팔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 애들한테만 가서 팔면은 1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막 다 같이 1등이라고 써놓고 뒤에 아주 조그맣게 어떤 조건들을 막 써놓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코리안 클릭 1등 막 이렇게. 사실 보지도 않고 그러지만 1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빠져나가 볼게요. 서울 지역 2학년 남자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서울 지역 3학년 남자 고등학생도 좋아할 수 있겠죠. 가계소득 상위 20% 애들이 좋아한다면 가계소득 약 40% 애들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방식이 있는데 김한기 선생님의 모고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1등을 하면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음식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명확한 타겟이 있어야 된다.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기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장님들도 치킨이나 짜장면 이런 것들 많이 드시지만 직접 시키지 않으시죠. 막내들 시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사람은 항상 막내인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먹지만 막내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들한테 타겟해서 이 서비스를 해야겠다 해서 막내들이 좋아하는 문화들은 20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화들, 홍대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들은, 문화적인 코드들은 키치나 패러디, B급 열풍, 짤방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근데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게 걸려요. 마지막에 남들이 했던 디자인과 비슷하게 해야지만 잘된 디자인인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예플처럼 세련되게, 네이버처럼 포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이 전문가들이 하는 디자인처럼 안 보이는 그런 착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으면 그 컬러라던가 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이런 그 B급에 대한 우리나라에 나오고 세계적인 UI나 이런 것들이 다 애플처럼 깔끔하게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방송을 보면 무한도전처럼 이렇게 헐렁하고 이상한 프로그램도 시청률 1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사인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장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죠.